부분은 마케팅이 않아요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줄은 솔직히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사실 마케팅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마케팅에 대한 분야도 하나도 몰랐고,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를 삼아서 모든 사장님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직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은 저를 보고 꼭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거나 바깥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많이 불편해져서 지금 기업들은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로 모두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보시면은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SNS 마케팅이 개인에서는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마케팅으로서 전략이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급력이 강해서 개인적으로서는 SNS 마케팅을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시기입니다. 연령대별로 SNS 채널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을 뽑아왔는데 아마 카카오 스토리는 지금은 유행하고 있진 않지만 또 간혹 쓰시는 분들은 거의 40대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밴드는 3, 40대 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대나 20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한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집중해서 지금 채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각각 SNS 마케팅의 종류와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페이스북은 10대에서 20대들로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영상 위주이기 때문에 검색 기능보다는 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0, 30대로서 여성분들이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시고 사진이라든지 짧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크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팔로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오픈형 SNS로서 지금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정보력이 빠르고 텍스트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누구에게나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나 스토리는 3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스토리 채널에서는 카드 유스라든지 영상 테스트들이 가능해서 일단 제일 먼저 기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형 SNS로 볼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는 10대에서 50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쇄 형태의 SNS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고 형태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관심사라든지 나이, 취미, 동창회 같은 모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정보 전달이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나의 키포인트로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SNS 채널이라더라고요. 당근이라고. 저는 아직 집중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당근은 친밀감이 가장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정보 공유라든지 관심사가 빨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지역 이동이 가능하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마케팅을 해야 하나? 왜 마케팅을 나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보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로 물건을 파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들 신문 보면서 제품 사진 않으시죠? 보통 내가 TV나 뭐 이렇게 가전제품을 사거나 집에 필요한 걸 살 때 SNS를 열어서 이 사람들이 샀던 제품들이 나와 같은 것에서 어떤 공유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댓글에서 팔로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스토리를 파는 게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SNS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기만의 미디어를 가질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지만, SNS 마케팅은 저렴한 비용으로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마케팅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셀프 브랜딩을 해야 하는데, 셀프 브랜딩이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컨트롤하여서 비즈니스라든지 하는 일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내가 가장 흔하게 BTS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노래 버터도 있고 다양한 핫 이슈들의 지금 아이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TS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미라는 바로 그 팬클럽이 떠오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나의 셀프 브랜딩을 바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쇄소를 찾아가서 출판사를 찾아가서 내가 썼던 글들을 보여주고 컨펌을 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한 길이 엄청 멀었다면은 지금은 블로그라든지 내가 소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라면 이북이나 연재 서비스를 사용해서 나의 글을 자유롭게 올려서 소통한다면은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연결로서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SNS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흥미와 관심사에 맞게 성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셀프 브랜딩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가장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SNS 마케팅을 할 때 문장으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쓸 때 순발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순발력이 필요하거나 나의 말주변이 없을 때는 그때그때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았지만은 SNS로 표현되는 문장에서는 순발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적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확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글이 납득이 가게끔 책임을 질 수 있는 글을 적으시면 되고 글을 적을 때는 상대를 생각하는 문장을 쓴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생각을 알 수 있고 띄어쓰기 간격이라든지 문장 단락을 나누어서 문장이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문장을 쓸 때 첫 번째 목적은 가장 큰 게 두 번째 문장을 읽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고 싶어 하는 문장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문장을 적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나의 문장을 읽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에 붙어 있는 광고 종이에 절대 살 빼고 싶다면 읽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살에 관심이 없어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지를 빼내듯이 이 문구 한 줄로써 그 다음 문구를 볼 수 있는 이 관심사를 가장 특징으로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보고할 때 제목을 설정할 때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글을 보시면 8월 영업 업무 보고 실적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그럼 8월 업무에 대한 실적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열어보지 않아요. 하지만 제목에 8월 영업 업무 해서 매출 전월 대비 1.5배 상승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 놓는다면은 1.5배 어떻게 상승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연결돼서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장에 꽂히게 만들기예요. 이 문장을 제대로 꽂히게 만들 거라면은 그냥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가로라든지 따옴표로서 문장을 강조할 거를 포인트를 주는 게 좋고 표현을 바꾸어서 한 번 더 요약하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아요. 문장을 쓰면서 한 번 끊으면서 뭐 말하자면 아니면 즉 또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런 접속으로 바꿔주면서 요약을 해주면은 문장이 정확하게 맥락을 알 수 있고 문장 전체의 공백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사서 읽을 때도 펼쳐보시면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다면은 이거 언제 읽지라는 깝깝함이 들지만은 글자도 크고 널널하게 글이 적혀 있다라면 이거 금방 수월하게 읽겠는데 하고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좋고 항목별로 나누어서 적는다면은 각각 분야별로 내가 핵심 키워드가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장에 공감하게 만들기인데요. 문장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글을 적는 주체를 내가 아닌 당신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은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공감 느낌을 들게 해주는데, 내가 적는 글을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책을 10권을 읽는다. 나는 어떤 책을 읽는다. 이런 거를 적는 것보다는 SNS 문구에 당신은 한 달에 책을 몇 권을 읽는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책을 읽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있지? 몇 권을 읽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글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프로필로 유혹하기인데요. 프로필은 당신에게 흥미를 갖는 사람들을 위한 첫 자기소개인데, 가장 SNS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과 글귀이거든요. 그 사진과 글귀에 임팩트가 없다면은 사람들은 클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 책 제목이 딱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보여주는 게 프로필인데, 네 가지로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프로필에 어떤 전문가인지 정확하게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점을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셀프 블렌딩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프로필에 적어 놓는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실책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글을 올리고 다양한 사진을 올리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가 프로필에 나와 있다면 그 프로필을 토대로 내용을 찾아보기 때문에 내가 유스킨 비즈니스를 한 지 몇 년 차이다. 그리고 나는 뭐 자격증을 뭐 어떤 걸 갖고 있다라는 맥락을 구분 지어 준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소통이 잘 나누어질 수 있고, 네 번째로 개인적인 매력 어필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전직을 소개하거나 나와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완전 반대되는 취미를 공유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독특한 역할로서 매력으로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로서 임팩트 있게 일단 나에게 팔로우가 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읽는 일을 설레이게 하는 것인데, 내가 들어가 있는 SNS에 그 사용자들이 썼던 후기라든지 숫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면은 나도 이걸 썼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되고 고객들에게 믿음이 가는 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이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SNS를 볼 때 소비자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가장 핫하게 집중했던 TR90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먼저 기능적 이익으로서는 글 속에 소비자의 니즈가 충분히 충족돼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TR90를 섭취하게 되면 날씬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기능적 이익을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 이익으로서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이 TR90를 먹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돈 버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 표현 이익으로서 셀프 이미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TR19을 했을 때 90일 이후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해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에 대한 자기애를 많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글을 적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24시간 공략하기인데요. SNS 시간을 보시면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거의 휴대폰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또 나는 자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는 시간에도 SNS를 하는 게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y와 What을 80% 집중을 하고 How는 20%를 터치를 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그 문장력에 대해서 공감을 100% 얻을 수가 있고요. 니즈를 찾으면서 감정적 이익을 찾아준다면은
그 사람이 확실히 매니아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글로써 내가 티알란티를 먹었을 때 날씬해지면 예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면 성인병 예방에 좋다라는 이론적인 글만 적는다면은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더할 수 있는 감정적을 터치를 한다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이 제품을 출근 전에 먹게 되면은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의 성과가 높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상상력이 있는 글을 적어준다면은 아무래도 나도 이제 먹을 거니까 기대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을 때 24시간 이 글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전달해서 적는다면은 아마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적는 방법을 통해서 SNS 마케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기 좋은 건 저도 원래 SNS를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도대체 어떤 걸 먼저 올려야 돼? 제품을 올리면 제품 파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아서 부담되고, 그리고 뭐 다른 걸 올리자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하고 이런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올려서 그거에 대한 흥분도라든지 관심을 정확하게 써놓는다면은 거기에 통해서 파급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렸던 그 글과 사진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적는다면은 그것을 가졌을 때 느낌, 그리고 만났을 때 느낌, 뭐 읽었을 때 느낌, 먹었을 때 느낌, 그런 각각의 기분들이 어떤지를 내 내면에 맞추어서 솔직하게 쓰는 게 SNS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글자수나 문법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 잘 적고 싶지만 그게 상관없이 나에 대한 스타일로서 그냥 무작정 일단 올려보고 글을 잘 못 적겠으면은 사진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해시태그를 덧붙여서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SNS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못났고 글을 적어도 이상하다 해서 SNS가 힘들다 이러면은 리뷰를 남기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마켓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달면은 뭐 캐시백이라든지 포인트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리뷰를 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리뷰를 달고 댓글을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SNS 마케팅이 손쉽게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저는 인스타 스토리와 피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집중을 하는 거는 스토리거든요. 지금 요즘 20, 30대들은 24시간 보여지는 자료에서 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가장 공감대 형성이 빠르기 때문에 스토리를 활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스토리에 올렸던 내용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소통이 바로바로 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프로필을 바로 열었을 때 이 보라색깔 네모칸 안에 있는 이 제 프로필 사진에 빨간 띠가 눌러지게 되면 새로운 스토리들이 올라왔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기하게 그거를 눌러서 확인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적인 것보다는 활동적인 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활용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스토리 중에서도 저장하고 싶은 스토리들은 여기 프로필 밑에 여기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 스토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으로나 영상으로서 남길 수 있는 박제되어 있는 피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제품 정보 전달이라든지 내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스토리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부분인데 이 사진들을 보면 지금 사진을 찍어 놓고 한참 뒤에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스토리는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간대에 뭘 먹고 있다면은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객들과의 소통이 빠르게 되고 내가 해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소통하니까 나도 해독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관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고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해독하는 방법이 이렇고 신부 관리를 할 때는 이런 거를 하면 좋다라는 게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했던 제품들, 내가 돈을 써서 썼던 제품들을 바로 리뷰를 하면서 특장점을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왜 이거를 먹고 있고 나는 왜 이거를 하는지가 항상 적혀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SNS 팀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블로그의 이웃이 0명이었어요. 블로그를 만들어도 한 달이 지나도 블로그의 이웃이 0명이었는데 아무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웃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바로 찾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가장 좋고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일상 그리고 소통과 공통 관심사를 맞는 사람끼리 골라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블로그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튜브인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남기는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상 촬영이라든지 편집 기술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업로드가 늦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 찍었을 때 이 영상을 왜 찍었는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분들이 제품을 쓰고는 있지만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 영상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영상이 있어야지 클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사진을 처음에는 그냥 본사 사진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내 얼굴이 들어가고 이렇게 궁금증의 질문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라든지 관심사가 높다라는 게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유스킨 제품 설명을 다양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메타를 소통하고 싶지만 주변에서는 메타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메타를 올리면 보라 색깔 그거 뭘 하는 거야? 그럼 메타가 뭐 말하는 거야?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가장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메타가 뭘 원하는지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도 공부만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맥락이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메타의 키워드를 제가 공부했을 때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그리고 대변은행, 항산화, 치료제, 바이오 산업 급증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저는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식생활 습관을 체크함으로써 건강 예방을 통한 솔루션으로 유통의 판권을 취업하는 게 메타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맥락을 잡을 수 있어서 이 메타가 무엇인지 그 판권의 기회를 알릴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도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메타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SNS에 하나씩 노출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다들 함께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장을 쓰다 보면은 자신을 성장하도록 좋기 때문에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장은 계속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9월에 이제 에이지라 선 체험 기회가 오고요. 이제 10월에 선판매 기회가 오는데 지금 2달 동안 집중해서 모든 분들이 메타에 대한 공부와 SNS로 많은 분들에게 이 메타의 특장점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 메타로 보랏빛 꿈을 꼭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